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네, 한국을 대표하는 매체 비평 전문지 오프라인 신문이죠. 하면은 바로 미디어오늘입니다. 미디어오늘의 기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를 들어가 보도 책임자와 인터뷰를 시도하는 당연한 행위가 무단침입과 업무방해가 된다면 어떨까요? MBC로부터 무단침입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당한 조수경 미디어오늘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조수경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취재를 하는 분이 취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건데요.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아주 일상화되는 일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재구성을 해보면요. 자, 저희가 알기로는 6월 24일에 MBC를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MBC는 미디어오늘 주요 출입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출입하게 되면 주요 간부들이나 노조한테 인사를 가면서 취재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김장겸 보도국장의 같은 경우는 우선 저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요. 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MBC 보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전혀 해명이나 반박이나 혹은 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뭔가 제가 취재하는 주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좀 의견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24일 날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에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자사 보도를 비평하거나 혹은 감시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드릴 겸 해서 김장겸 보도국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네. MBC를 출입하는 미디어오늘의 조수경 기자가 MBC를 찾아가서 MBC 보도국장 방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도국장인 김장겸 씨가 고소한 내용을 보면은 현주 건조물 침해 및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이게 몰래 들어가서 뭘 뒤졌다거나 혹은 KBS 어떤 기자처럼 회의실에다 도청 장치를 갖다 놓았다든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는 일은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제가 가서 한 일은 우선 보도국으로 올라가서 보도국장방이 보도국의 맨 안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서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노크를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입니다라고 하자마자 김장겸 보도국장이 어디 들어오냐 경비를 부르겠다 하면서 경비를 부르면서 좀 일이 소란이 약간 일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미디어오늘 기자면 당연히 편집국이나 보도국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도국을 나왔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요약하면은 MBC 들른 길에 보도국을 가서 구석에 있는 보도국장 방으로 갔는데 문이 조금 열려 있길래 문을 살짝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김장겸 보도국장이 너 뭐야? 하면서 왜 보도국장 방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경비를 부르겠다 해가지고 약간의 소란이 있었고 그리고 나왔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란 얘기죠? 예. 근데
현주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으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야, 이거 뭐 좀, 뭔가 좀 쉽게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 예, 저도, 예. MBC, 미디어 오늘 기자라면은, MBC라는 게 방송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디어 오늘 기자가, 일종의 취재 대상으로서 MBC를 출입하기 위해서 뭔가 뭐 상시 출입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발급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발급합니다. 근데, 발급을 못 받았습니까? 예, 제가 1월 초중순부터 MBC 출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한 출입하고 2주 뒤에 출입증을 신청을 했어요. 그때 저희 인적 상황과 네. 인적 상황을 적어내고 사진도 같이 내고, 네. 신청을 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아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 홍보부장에게 네. 이유를 물었더니 네. 이미 TO가 잦아서 해줄 수 없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티오가 찼어. 그 다음에 한 번, 예. 네. 그 다음에 그 정책 홍보부장이 한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더니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발급해 줄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조수경 기자가 네. 출입하기 이전에 그 MBC를 출입하던 미디어 오늘 기자는 없었습니까? 아, 있었고요. 네. 아주 예전에는 아마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재철 전 사장 들어오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로 발급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전 상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과거에는 그 출입증을 발급해 줬는데, 김재철 사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발급을 안 해줬고, 그리고 뭐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MBC 기자들도 취재증이 없다고 해서 취재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야, 진짜. 자, 그러면은, 뭐 질문할 말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네. 이거 도무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예. 고소 당사자가요, 김장겸 개인이 아닌 MBC 사측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가 고소를 하든가 말든가 MBC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김장겸 보도국장 개인이 만약에 한다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될 건데, 네. 그 MBC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걸 내세우면서 그 조직대 개인의 싸움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번 고소가 일종의 겁주기용 고소라면 네. MBC를 내세워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네. MBC 내부의 간부들 중에 일부도 네. 이번 고소를 날리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말리. 근데도 이번 고소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네. 날리려고 했지만 MBC 사측의 이름으로 한 것을 보면 그 보도국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매체 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 오늘 기자로서 말입니다. MBC 기자들이 출입증 없는 곳에 가서 취재를 했을 때 취재 방해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도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MBC 기자의 편에 든다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기자가 하는 행위라는 게 어디를 출입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취재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어디를 출입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입증이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저는 취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제가 기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MBC 기자가 만약에 출입증 없이 취재하다가 그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그것을 보도해야 될 김장겸 보도국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야, 니들 출입증도 없이 가서 취재했으니까 니들 잘못했어 라고 할지, 아니면은 무슨 얘기야, 출입증 없다고 취재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할지, 진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거와는 별개로 김장겸 보도국장이 들어서서 MBC 보도가 매우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 있는데요. 자, 그게 오히려 이번에 조수경 기자가 그런 문제를
아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미디어오늘의 기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혹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보세요? 네네. 안 들립니까? 예, 금방 좀 끊겼습니다. 아, 그럼 제가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자, 네. 김장겸 MBC 보도국장이 들어서고 나서 MBC의 보도가 더욱더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변했다. 이런 지적이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것이 미디어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그 조수경 기자에게 그런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MBC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요. 네. 제가 출입한 이후에도, 네. 김장겸 보도국장으로 새로운 보도국장이 왔지만, 네. 그 작년이나 재작년의 문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고, 혹은 더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MBC 최근 들어서 뭐 공정성은 고사하고요. 잦은 오보, 방송 사고 때문에 방송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미디어 비평 그 전문 기자로서 한번 좀 MBC의 최근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지적 좀 해주시죠. 우선 제가 그 MBC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우선 편파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슈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리면 네. 차라리 종편이 낫다. 네. 왜냐하면 종편은 그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지언정 네.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지만 MBC 뉴스를 틀고 있으면 도대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자조적인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아마 보시면 그 뉴스 전반부나 중반까지는 모두 다 뭐 날씨나 사건 사고 이런 사회적 그 이슈나 가십거리 이런 거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정작 중요한 국정원 이슈 같은 건 뉴스 후반부에 거의 처박혀 있고 네. 그것도 거의 여야의 그 정쟁이나 뭐 막말 논란 이런 정도로 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MBC 뉴스를 보면 어떤 관점으로 사회를 봐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네. MBC 보도만 보면은 대한민국은 아주 뜨거운 열대 국가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문제의 김장겸 보도국장 기자 시절에 특히 런던 특파원 시절에요. 그 영국 교민이 기러기 엄마들에게 집단 사기 행각을 벌였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게 오보였다라고 조수경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참 아픈 보도를 하셨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런던 교민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김장겸 기자가 쓴 건데요. 네. 그 영국의 한 교민이 기러기 엄마라고 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온 엄마들의 대상으로 네. 좋은 대학을 보내주겠다면서 아주 그 고가의 과외비를 편취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네.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무려 피해자가 50여 명에 달하고 네. 피해 액수도 10억 원을 넘는다. 네. 이런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 교민이 그 용의자로 지목된 영국 국민이 이것은 전혀 없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중재위와 한국의 법정에 그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요. 네. 그 법정 판결문을 보면 과외비 편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 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당사자의 반론을 전혀 듣지 않았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모든 내용이 다 진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기사에서 좀 가장 기본적인 그럼 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사자의 반론이 없었던 점, 그것도 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판결문을 보면 상당히 큰 오보였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MBC나 김장겸 국장으로서 우리 조수경 기자를 고소를 해서 뭔가 얻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런 자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보도한 것 그게 고소 원인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제가 그 고소를 당한 게 기사가 나가기 전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관계는 없네. 예. 근데 다만 그 유추를 좀 해본다면 제가 그 이 기사의 반론과 그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한 3차례 정도 공문을 김장겸 보도국장에게 보냈거든요. 공문을? 근데 근데 제가 두 번째 공문을 보낸 날이 7월 22일인데요. 그 MBC가 저를 고소한 날이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고소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잠시 한 적은 있습니다. 여하튼 뭐 미디어널이 평소 MBC의 이런 엉망진창인 보도 행태에 대해서 너무 뼈아프게 지적을 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감정 표출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뭐 미디어오늘 회사 측의 차원에서 대응합니까? 예, 사측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요. 우선 뭐 법적인 그런 경찰 조사가 있을 텐데 그것은 아마 회사 측에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저는 있었던 일만 그대로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별 크게 걱정이나 뭐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 이번 송사라기보다는 미디어오늘은 매체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MBC를 앞으로도 계속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미디어를 담당하는 각종 매체의 기자들이 MBC를 각종 취재를 하는데요. 이 보도국장이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취재 기자에게 고소 고발을 한다면은 그런 취재의 그 의혹을 매우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조수경 기자 좀 위축 안 돼요? 사실 그 6월 달에 그 보도국장 방을 찾아갔을 때 그렇게 상당히 저는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이고 왜냐하면 쫓겨났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위축되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그 위축감이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이런 일로 취재 기사를 고소할 정도면 오히려 제가 더 열심히 취재를 해서 MBC의 보도 그 문제가 뭔지를 더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출입 기자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위축되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안도가 되는데요. MBC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제 막장을 보여주는 것인데 잘 대처하셔서 MBC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좀 더 가열찬 취재와 보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휴가 중이신데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오늘의 조수경 기자였습니다.